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종복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이종복입니다. 네, 오늘장 화요일 양대지수 혼조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와 반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혼조세가 나오고 있고요. 또 양호한 쪽은 2차 전지, 제약, 로봇 등 이러한 섹터인데요.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? 해외 시장 혼조, 국내장 혼조다라고 얘기했는데, 지수만 혼조예요, 여러분. 지수만 혼조고 종목은 달라요. 하나하나 얘기 좀 해드릴게요. 지금 보면 이게 거래소 지금 지수 차트고, 지금 화면께 거래소 지수 차트고, 그 다음에 이게 코스닥입니다. 보이죠? 이 두 갈래,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다르고,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자체도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움직이는 특징이 달라요. 이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. 이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전형적으로 변곡점에서 나오는 특징이다라는 얘기 지금 많이 해줍니다, 요새. 예, 딱 봐도 지금 눈에 보이죠? 그래, 개인들이나 아니면은,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2차 전지, 그 다음에 로봇, 이런 코스닥형의 주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, 앤드 거래소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차별화가 나왔던 그런 시장인데, 이제 드디어 슬슬 뭔가의 신호탄이 나오고 있죠. 근데 이 종목은 이 신호탄을 먼저 얘기하는 습성이 강한 거.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보다는 아예 초보자거나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한 방송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얘기 내가 내 입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. 어쨌든 좌우당간 지수만 혼조세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사이클도 다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환율이 약간 밀리거든요. 이게 환율이 더 세게 밀렸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. 다만 이 환율이 달러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요, 여러분 이거. 그죠? 달러는 지금 살짝 꺾였습니다. 근데 이 꺾인 달러가 이게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. 금리 인하가 다가와서 꺾이는 거냐, 아니면은 경제가 나빠서 꺾이는 거냐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방송 잘 참고하세요, 여러분. 어쨌든 지금 달러가 살짝 꺾여 내려오고 있고, 환율도 사실 이 정도면 환율이 1350을 깨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지수는 373 위에 있었을 건데, 그렇지 않은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 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로 거래소 위주의 시장, 거래소형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았던 시장이 오늘장은 2차 전지, 제약, 로봇 등 강세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. 참 오랜만이죠, 여러분? 근데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얘기할 거는 없고, 그래도 내가 지금 이 PD 말고 기존에 이 PD하고 방송할 때는 참 이런 얘기 되게 자주 얘기해 줬는데, 지금 보면 요새 이종복 방송은 2차 전지 위주의 방송이에요, 여러분. 보이죠? 2차 전지 위주의 방송이고, 참, 거시기 하죠, 여러분. 그죠? 일단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2차 전지 방송이 있었다. 요 얘기 해주고, 이따가 시간 되면 이제 SK 쪽도 약간 이따가 만약에 할 때는 좀 얘기해 줄게요.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인데, 우선 2차 전지는 순서가 있어요, 여러분. PNT였죠? 이거 PNT 이제 거의 더블이고요. 미스터 진단에서도 내가 금요일 날도 어느 정도 선 정도는 얘기 좀 해줬고, 그 다음이 대주전자. 이렇게 양쪽의 양두마차로 2차 전지의 PNT와 대주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, 그죠? 이게 공식 추천주잖아요.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가 움직일 때 나노 신소재가 따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, 지금도 보면 최근에 나노 신소재가 10만원에서 11만 7천원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, 여러분. 요것도 적은 폭은 아니에요. 최근 주식시장을 감안했을 때 이 폭 작은 폭은 아닙니다.
다만 이게 거래가 더 터지면 더 좋은데 어쨌든 요쪽이 2차 전지향 혹은 2차 전지에 최근에 가장 잘 가는 쪽이고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이제 드디어 에코프로서부터 이쪽도 거래가 실리고 있거든요. 근데 에코프로는 아직은 세게 가는 모양은 아니지만은 이 에코프로도 지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김봉만 전문가하고 콜라보레이션 의도치 않은 그때 이제 분석한 게 있어요. 그럼 이종복이가 일반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때 이후에 주식시장은 나락으로 갔습니다. 이렇게 보이죠? 그 다음에 코스닥도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.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에코프로는 빠진 게 없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매력.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오는 시장이지만 2차 전지는 워낙 바닥으로 밀려서 세게 안 밀리기 때문에 지수가 변동성이 생길 때 털리지 마라. 이게 핵심이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 없습니다. 그리고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세게 갈 수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. 아직은 세게 갈 수 있는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버팅겨주는 힘 강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윤성이 내가 요새는 온라인 강좌 때문에 야간 방송을 얘기 안 했지만은 윤성 FNC라는 주식도 보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늘지 않습니까? 6만 원대가 8만 원대면 앞숫자가 2개가 바뀐 거예요. 이렇게 나름 잘 가는 주식은 잘 가고요. 좋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봐라 2차 전지가 결국은 좋지 않냐 요 얘기 해드린 겁니다. 그리고 제약주도 중요해요. 여러분. 제약주 유한양행은 신고가 쐈지 않습니까 어제? 그치만 이제 SK 바이오는 좀 밀린 건 있어요. 그치만 다 밀리지는 않고 제약주도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셀트리온서부터 이쪽도 쳐주지 않습니까? 주가가 밀리면 저점 매수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드디어 알테오젠이 신고가 가고 있고 사실은 알테오젠의 신고가로 인해서 제약주가 움직임이 양호해졌다라고 해도 될 거예요. 거기에 셀트리온까지 지금 부각되니까 또 있습니다.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모양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제 드디어 소외받았던 코스닥형의 주식들, 그죠? 코스닥형의 주식들이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, 여러분.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째 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변화가 나오고 있는 코스닥 중심의 2차 전지 제약 로봇주들 지금 이 가운데서 어떻게 방법을 세워서 또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?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. 내가 웬만하면 이제 날것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고민한 앵커가 또 저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오늘 지수 365 돌파 362 지지 체크인데 365 돌파하긴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쭉 밀리지도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변곡점 사이클상 이제 하락 조정 사이클이 또 얼추 마무리권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럼 이제 다시 반등 사이클로 갈 거거든요. 아 근데 여기서 시간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신의 한 수로 빼야 될까요? 근데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과 기관, 개인들 간의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이제 한 2주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? 이해관계가 있거든요. 근데 외국인들은 밑으로 밀리는 게 좋은 쪽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고 금투는 370을 넘어가야지 얘들이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.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지수는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사이클인데 외국인들이 그걸 어쨌든 원치 않는다는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가 움직이겠어요? 지수는 반등하고 싶어. 근데 외국인들은 위로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. 어디가 움직이겠어요? 아니, 당연히 코스닥이죠. 만약에 지금이 4월 초순과 5월 중순 이후에 장이 밀리는 타이밍에 걸렸으면 이와 같은 구조는 코스닥이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지수가 밀려 있지 않습니까?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고 신의 한 수에서 나머지 디테일 들으세요. 그래서 어쨌든 365 돌파, 362 지지 체크에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투 한번 얘기해 볼게요.
아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SK라는 주식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거 화면 보여주고 싶은데 요새 광고가 따라와가지고 SK 가지고 있는 분한테 위로 올라갈 때 절반 18만 8,500원 쪽 위쪽에서 절반 팔고 그 다음에 좀 팔고 보면 만약에 팔았는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수두룩하다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 5월 31일 장면이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나노신소재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기분 좋게 먹고 나올 수 있네 어쩌네 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장면 얘기해 볼게요. 자,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기본적으로 적산병급으로 한번 팍 튀어버리면은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튈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따라 붙는 거고 튀어버리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눌릴 때 매수. 그러니까 SK를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 어딘가가 지지의 역할일 것이고 아마 또 반등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튀면 팔고 바닥권으로 만약에 바꿔버리면 수익이 더 잘 난다는 거죠. SK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향이에요 여러분. 이런 거를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아마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이 자체가.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에너지 섹터에 수소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? 퓨어셀자 들어가거나 뭐 현대차 들어가는 어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조종이 매수 기회. 이제 얼추 매수 권역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 그거 얘기해드리고 이게 지금 아침 시세판이에요. 아침에 시작하자마자는 시세판을 보시면 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1시간 가까이가 지나면서 완전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? 시세가 저쪽으로 지금 몰려간 거예요. 대신 저쪽으로 몰려가도 이쪽 에너지과는 좀 새파란 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핵심 주소주 중기관점 양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보일 거예요. 결론은 봐라. 2차 전지 좋아졌지 않냐? 대신 저쪽이 지금은 주도주로 치고 가는 건 아니에요. 그런 느낌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전략은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였고요. 그러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또 마지막에 에너지 그 가운데 수소 관련주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종복입니다. 네, 이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. 다음 주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때 6월 FMC 일정과 맞물려 있는데요. 다음 주 목요일이죠. 자, 이를 기점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현재 쌓여있는 포지션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얻어봤습니다.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.